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알못의 공부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한 지혜쌤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지혜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공부법을 소개하게 되었는지, 저의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많은 시험을 봤고 그 시험에서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갈수록 이렇게 성적이 수직 상승한 그 비법들이 있었다, 이런 게 요지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수험생들, 많은 고시생들, 그리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뒤늦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영상을 만들기 전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먼저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마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댓글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이 블로그는 네이버 지혜쌤 책마음이라는 블로그예요. 그리고 여기 공지해 보시면 지혜쌤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까지의 여정, 이거 보시면 저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제가 정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잘 전달이 될까. 그래서 핵심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4가지, 붙는 시험의 4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4가지를 정리했고요. 앞으로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위 4가지는 붙는 시험의 절대적 법칙입니다. 제가 수능, 임용, 대학원 파견시험, 자격증 등 각종 시험에 고득점 초고속으로 합격한 비법이에요.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수험생, 각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과 너무나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공부 욕심은 많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머리도 좋지 않았고 의지력은 심하게 약했고, 그래서 첫 번째 수능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수능에서는 수직 상승을 그렸고, 그 뒤로는 제가 공부에는 승승장구를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붙는 시험의 4가지 법칙 중 지금 첫째가 나오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키워드 요약, 즉 단권화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단권화면은 한 권으로 만든다, 이런 뜻인데 한 권은 좀 많고요. 저는 키워드 요약으로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 공부할 때 그 수많은 것들을 한 15장 정도의 요약을 했습니다. 그 15장을 위해서 1년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셋째는 뇌과학. 뇌과학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에 있어서 뇌를 지치지 않게 만들고 뇌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알면 공부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마인드와 체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무너지면 공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상 많이 아실 거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던 것은 이 마인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는 정말 핵심 중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마인드와 체력 관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첫째, 둘째, 셋째 그 법칙을 아무리 다 적용을 해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4가지는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걸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어떤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는 어떠냐? 저는 제가 붙고 싶은 시험, 1등하고 싶은 시험은 정말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의 지난번 영상을 들어보시거나 여기 오셔가지고 블로그에 이쪽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합격이 오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왕자의 게임. 저희는 합격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합격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Winter is going. 합격 is coming. 왕자의 게임에서 Winter is coming 항상 이러거든요. 자, 우리에게 추운 겨울은 가고 있고요. 봄 같은 합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함께 노력해요. 함께 공부해요.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이 기출문제 분석이잖아요. 합격하는 4가지 방법 중에서 4가지 원칙 중에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이거 1, 2, 3, 4번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은 훑어보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지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은요. 먼저 출제자의 머릿속 해킹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 사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문제집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 보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경향들이 있고 저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죠. 출제자의 머릿속을 먼저 해킹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둘째, 상대평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먼저 출제자의 머릿속 해킹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출제자의 머릿속 해킹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낸 문제, 그게 단서예요. 그 단서를 10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출제자의 머릿속 해킹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둘째는 상대평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시험 상대평가입니다. 특히나 합격, 불합격이 있는 거의 모든 시험이 상대평가죠. 이게 현실이죠. 상대평가라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잘해야 되는 평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남들이 다 맞는 것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상대평가에서. 그리고 남들이 틀리는 것에서 내가 한두 문제만 맞아도 돼요. 그리고 남들이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그런 문제에서는 저는 거기에서는 25% 이상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반은 틀리고 반이 맞는 건 나는 75%의 확률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상, 중, 하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되 하의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는 전략, 중의 문제는 남들이 50대 50으로 맞거나 틀리는 문제는 난 75% 정도 맞춘다는 전략, 그리고 상의 문제는 남들이 거의 다 틀릴 때 한 남들이 25%, 30% 이 정도로 맞추는 문제 나는 50% 정도의 확률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시려면 기출문제를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난이도 난이도 하 중에 속해요. 거의. 왜냐? 미리 다른 수험생들도 거의 다 풀어봤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남들이 거의 다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셔서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던 분야에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출 중심 공부법은 한정된 시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제가 정말 짧은 시간 공부했던 정보 처리 기사의 경우 저는 2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기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붙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출문제를 풀면 기초 스키마가 형성된다. 인데 스키마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제 기초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아예 그 시험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 시험에서 취급하는 그 지식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 처리 기사를 볼 때 그랬어요.
뭐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너무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나의 스키마가 형성을 먼저 시키는 게 모든 공부의 제 1순위거든요. 저는 그렇게 먼저 기초 스키마를 형성하는데 그 2주 동안에 한 며칠을 할애를 했고요. 그 스키마, 기초 스키마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야지 거기에 다른 지식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스키마 없이 막 배우면 달라붙을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되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초 지식 형성, 기초 스키마 형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라는 스키마가 없으면 숫자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스키마가 있고 그 1과 2 사이는 하나 차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덧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숫자 스키마 없이 덧셈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아예 이해가 안 되겠죠. 이런 원리랑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키워드 요약 단권화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인출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데 차근차근 볼게요. 첫째, 시험 전날 모든 과목 복습이 없으면 고득점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단권화가 중요한 거죠. 제가 임용 볼 때 한 15장 정도로 전부 그 수많은 내용을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임용 볼 때 봐야 할 책이 20권은 넘습니다. 그것을 15장 정도로, 그것도 15장 빽빽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전날에 한번 싹 훑어보는 거 없으면 머릿속 지식들이 중구난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할 그 인출 속도도 되게 느려지고, 뭐 결국은 이렇게 복습 한번 싹 되지 않는 것은 그건 그냥 그 시험에서는 그냥 운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이 단권화 키워드 요약을 위해 거의 저는 1년을 달려왔다고 봅니다. 임용시험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1년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날도 한번 보자면 일주일 동안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불러내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한 강을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것이 시험당에 생각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자, 이렇게 단권화가 돼 있지 않으면 배운 것이 시험당에 나 이거 알았는데 뭐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볼 때 인출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험이요 속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만약에 되게 넉넉히 주면 생각 안 나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지식을 내가 인출해야 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속도전의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 인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지식으로 다가가는 그 속도가 있어요. 그거를 마치 사다리 타기처럼 줄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그 지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내가 이 문제는 어느 단원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지 그 지식으로 싹 가게 돼요. 내 머릿속에 그 회로가 사다리 타기처럼 그 지식으로 싹 가서 그걸 이용해서 딱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출 속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네 번째, 링크되어 있다. 이게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가운데에 커다란 개념이 있죠. 그 개념에 링크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념 바로 그 커다란 개념이 키워드예요. 따라서 그 커다란 개념인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단권화 해야 된다. 키워드 요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키워드 하나로 그 밑에 줄줄 주렁주렁 달린 지식의 가지들. 그 가지 하나하나가 한마디로 지식으로 가는 길이죠. 회로. 그 회로로 빨리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권화를 하는 거고 그 링크된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싹 집어넣는 거 그것이 싹 정리되는 거 그게 바로 키워드 요약 단권화인 겁니다. 그냥 단권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단권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왜 단권화 해야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여러분들
듣기는 좀 힘드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뭐 어디서 책에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시험을 보면서 공부했던 방법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뇌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과학을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죠. 왜 뇌과학을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1번, 우리 뇌는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뇌는 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 때는 되게 집중 되게 오래 하죠. 그래서 상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상대성의 원리 중에 그거잖아요. 시간이 어떨 때는 너무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너무 안 가죠. 지루한 건 안 가요. 하지만 우리 뇌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몰입을 하고 그 시간에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지났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있을 때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런 원리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시간이 빨리 가죠. 학교에서도. 아니면 시간 너무 느리게 가고 지루하면. 이 뇌의 집중력의 메커니즘, 뇌가 어떨 때 좋아하는가? 놀기를 좋아하죠. 놀 때 너무 좋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집중력을 높여야지 의지력을 이용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정말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타고난 거고, 그런 사람들은 뭐 뭘 해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 특히나 저는 의지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뇌 메커니즘 알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사람도 뇌 메커니즘 알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몸소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자신감이 너무너무 들었고, 저는 지금도 이걸 이용해서 저를 움직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제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놀기 좋아하는 뇌를 억지로 공부시켜야 하면 뇌는 반항한다. 억지로 공부를 해라, 뭐 무조건 앉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인내심으로, 성실함으로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데, 그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그래서 막 성실한 사람, 인내심 강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잖아요. 근데 물론 너무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옳은데,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한 사람 있지 않나요? 인내심 같은 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인내심이 약했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좌절감도 너무 많이 겪었고,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너무너무 많이 느꼈고, 하지만 이걸 극복하는 게 바로 뇌과학입니다. 이 뇌과학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타고난 인내심이나 자제력 이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이 많이 맺혀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뇌를 다루는 전략을 알면 공부가 재밌어진다. 이 전략을 아시면 이제 공부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집니다. 저는 이제 우연히 예전에 강성태 선생님, 강성태 선생님의 그 세바시 영상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뇌를 그분이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대다수는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6일 동안 여러분 공부에 습관을 들여라 하시는데, 저는 그거 듣고 66일 동안 누가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66일 성공한 사람은요, 의지력 강한 사람이에요. 인내력 강한 사람.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뭐 별로일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인내심 없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집중력 떨어지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제가 몸소 체험했고, 제가 그것에 산 증인이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제자들아, 보고 있니?
하고 있니? 봐라, 들어라. 중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너의 스승이 되리라. 사랑해요. 우리 반 학생들,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 자, 너무너무 저희 제자들 너무 예쁘고 제가 사랑하고 방학 때니까 저 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인드와 체력 관리가 중요한 이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이거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 자기를 막 한기에 몰아붙이고 막 대충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뭐 이런 분들을 봤어요. 절대 never no. 나를 먼저 사랑하셔야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인드와 내 체력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탕돼 있지 않으면 내 마인드와 체력이요 반항해요. 나중에 손 놔버려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니? 먼저 여러분들 실전에 강하려면 멘탈 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잘해놓고 실전에서 나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막 우왕청심만 먹고 가시고 막 이러다가 막 머리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다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똑똑하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시험을 너무 못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신데도 어떻게 자리를 못 잡고 계세요. 그게 어떤 도전이나 시험에 대해서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멘탈이 약하면 우리 무너진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전은 반 이상이 멘탈 싸움이다. 당연하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임용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해 시험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1년이나 2년이나 3년 공부하는 동안에 멘탈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내 멘탈 강해야 돼요. 마인드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달리다 막판에 방전된다.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마인드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멘탈 체력 안배. 그래서 초반에 너무 초집중해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나의 마인드, 나의 체력을. 그럼 막판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 지나고 완전히 꺼져요. 여름 때부터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워밍업 하다가 나중에 엔진을 언제 확 올려야 되냐면 막판 시험 보기 한 달 전쯤부터 진짜 막 비행기가 막 달리잖아요. 처음에 정말 천천히 준비하고 중간부터 막 휙 달리다 갑자기 휙 올라가죠. 그럼 갑자기 막 달리는 그것은 여름쯤 돼야 되고요. 휙 올라가는 그 순간이 거의 마지막 막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달리면은 휙 못 올라가요. 절대로. 올라가다 확 꼬꾸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멘탈 관리, 체력 관리 이거 시기별로 안배하는 것과 그 멘탈 관리하고 마인드 관리하는 거, 체력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멘탈, 어떤 체력 관리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했습니다. 저처럼 의지력 약한 사람이 일주일에 3번 1년 동안 요가를 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멘탈 관리 그런 거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번째, 결국 체력 강한 사람이 이긴다.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계속 체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4번째 설명 안 드렸네요. 체력이 곧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뇌도 사실 몸이에요, 몸. 따라서 이 체력이 좋아야 이 두뇌도 잘 가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서 머릿속 산소 많이 공급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절대 고득점 못 받고요. 체력 없으면 장기전 못 갑니다. 6번째, 체력은 두뇌의 에너지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체력이라는 것은 건강이기도 하죠. 건강해야 공부 잘합니다. 이게 두뇌 에너지를 줍니다. 이게 없으면 두뇌 안 돌아가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4가지. 자, 성공하는 시험의 4가지 비법.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의 4가지 비법은 첫째, 기출문제 분석에 있다. 둘째, 키워드 요약 단권화에 있다. 셋째, 내과학에 있다. 넷째, 마인드와 체력 관리에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시고, 그럼 제가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 제가 가진 것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GSM 작별합니다. 작별 인사를 구하겠습니다. 말이 막 꼬여요.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고요.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합격이 내게 오고 있다. 합격 is coming.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